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려면 뿌리 산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전의 뿌리 산업 현황 및 경제 협력권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서 관계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원칙인데 좌측부터 좀 해주세요. 예, 융합금융발전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춘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테크노파크를 맡고 있는 원장 현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산업정책 과장을 맡고 있는 문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진흥형 기계 산업 육성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그동안 한 분이나 두 분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그런 관심 분야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 맞이해서 첫 번째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뿌리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중요하다 막연하게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뿌리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대전 지역 뿌리산업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되겠는데. 예, 제가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 교수님이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 과장님이 또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기 뿌리 산업이라고 하면은 나무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뿌리 산업을 잠깐 제 도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완제품에 필요한 이 부품을 가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자동차로 예를 들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만 가지의 자동차의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결국은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부품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내구성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리라 봅니다. 이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주조라든지 금형, 용접 등을 통해서 소재 부품을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6대 뿌리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전통적인 이 주조라든지 또 금형, 또 용접, 소성 가공, 이 표면 처리, 열 처리 등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좀 현황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뿌리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문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시죠. 예, 저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뿌리 산업은 그 나무의 뿌리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보통 전통 산업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산업은 전통 산업에 국한하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IT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그런 기반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 뿌리 산업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또는 울산, 창원 등이 있는 동남권에 많은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 지역에도 상당한 기업들이 입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으로 한 2만 5, 6천 개의 뿌리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전에 한 640여 개소의 그 뿌리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종사자 수도 한 7천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10인
미만의 그런 그 영세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 뿌리 기업들을 규모를 좀 키울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키울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6대 분야에 다양하게 있지만은 특히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쪽에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대덕구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구개발 특구를 끼고 있는 유성구 쪽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찬 교수께서는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네.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다가 상당히 좀 길어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업단인가요? 예. 저희 그 지능형 기계 육성 사업단은 그 먼저 전에는 2013년부터 신지역 특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금영 정밀가공 육성 사업단이었었는데요. 지난 2015년에 각 14개 시도에서 주력 사업과 경제 협력권 사업이 태동이 되면서 결국은 전 금영에서 사업이 이제 그 어떤 좀 버전업됐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단인데요. 그래서 그 주력 산업은 대전광역 주력 산업은 무선 통신 융합이나 로봇 자동화 그리고 금속 가공, 메디바이오 그리고 지식 제한 서비스가 주력 산업이고요. 그리고 경제 협력권 사업에 대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능형 기계와 기능성 화학 소재 그리고 광전자 융합 이를 세 개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능형 기계입니다. 이 경제 협력권은 대전광역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 대전 3개 도시가 협력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지능형 기계 산업 육성 사업단에서는 크게 금속 가공이나 사출 성형 그리고 공장 기계 시스템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열세한 중소기업 이런 그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TP 원장님으로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전시의 입장하고 TP의 입장이 방향은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그래서 TP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쪽을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 산업하고 테크노파크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 산업 방금 이제 민 교수님이나 우리 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모든 IT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모든 기타 그런 산업들이 이 관련된 뿌리 산업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같은 경우가 좋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 안에 부품들이 엄청나게 작고 굉장한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이런 기계, 특히 금형, 주조 이런 게 없이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대전시하고 대전 테크노파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대전시가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와 업무 협력,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앞으로 나가야 될 기술계획, 산업진흥계획 같은 거를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에 이제 예를 들어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가 직접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전 테크노파크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 기업들을 갖다 같이 그 접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 산업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있으신가요? 예, 뿌리 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그 약간씩 그 뿌리 산업에 응용되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업무 역할이 약간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제 지원은 저희가 지역산업 육성실이라고 그쪽에서 시에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능형 기계나 또는 광전자 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ICT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그 링크를 하고 있고,
지능형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능형 기계에 관련된 로봇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고 기능마다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대전시의 역할과 TP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네.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역할이 좀 틀리다. 이런 차별화된 일을 하고 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 편원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홍춘강 이사장님께서는 직접 업체를 경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형 및 금속 가공업체가 아까 대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봐도 이제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하더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표해서 예. 이제 뭐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달라 이건 또 뒤에서 말씀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예.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대전 지역의 금형 및 금속 가공 업체들은 대부분 뭐 지역 내 일감을 소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한 50% 이상이 한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대부분 이제 특정 분야의 그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들은 대부분 그 지역 내 공업고등학교나 공과대를 나와서 한 분야에서 한 전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대전 지역의 금형 금속 가공 산업의 그 산업적인 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전에는 대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국책 연구소하고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제품 제품 개발에 저희 그 뿌리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그 신기술 및 첨단 기술에 대한 보유 기업 내지는 그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제품 개발에 이제 참여해서 그 제품 개발 경험을 충분히 많이 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살아있는 기술을 그냥 몸에 체득한 장인이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들의 이제 특징이고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 기업이 정말 중요한 업종이고 반드시 우리가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여기는 다들 동의하고 공감하고 계신데요. 이제 뿌리 산업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뿌리 산업은 환경 오염 유발 업체다. 뭐 분진이나 소음이다. 뭐 중금속을 포함한 오폐수 방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지역에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 사업단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 지금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저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진 내진에서 상당히 그 3D 업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과거에 해외 그 아시아권에 이렇게 방출했던 것을 다시 컴백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3D 업종이 아니라 흔히 에이스라고 해서 어떤 좀 오토매틱 자동화를 시키고 클린하고 좀 더 쉽게 이지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에이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선입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제품의 고도와 초정밀하다 보니까 좀 클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과거의 편견과는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뿌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둡다 이렇게 보고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저희가 이제 금형이나 뭐 사출 뭐 이런 그 산업은 협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이름도 지능형 기계 산업 협력 사업단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뭐 이름부터 아주 잘 붙인 것 같고요. 이제 뿌리 기업에 대한 그 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많이 예. 해소가 되고 있다. 예. 또 사실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뿌리 기업에 대한 어떤 저해 요인은 어떤 요인이라고 이것을 해소하거나 변절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 뿌리 기업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 상당히 그 중요성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첨단 또는 그 고부가가치 이런 개념은 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 선입견이나 또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그 산업화를 이루면서 구로공단이나 구미, 창원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진행하면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의 그 땀과 피가 서려 있어서 국가의 발전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폐수라든지 분진, 소음, 진동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난 7, 80년대에 일정 정도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1세기 첨단 사회인 지금에서도 사실은 뿌리 산업의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첨단 산업이 계속 발전될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이 뿌리 산업의 역할은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그 7, 80년대 또는 60년대의 그 뿌리 산업에 대한 개념이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에 맞춰서 같이 이제 고도화되는 가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집적화 단지라든지 또는 그 기술 지원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일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다양한 산업들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특히 이제 뿌리산업 지원팀이라는 조직도 이제 조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수요 기업이 근처에 있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공급 사슬이나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이 그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쪽 그 근방에서는 동남권이나 저쪽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수요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다양한 그 또는 대규모의 일감이라든지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족 부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까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면서 나름대로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업에 종사하고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근데 그 또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기업이 영세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에 미흡하고 또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취약해지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좀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 그나마 있는 수요가 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출연연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시제품이라든지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자금에 대한 뿌리 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수요들도 대전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주로 수도권이나 또는 이런 수요 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구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은 저희 대전시에서도 이런 그 뿌리 기업 활성화 방안들을 나름대로는 정립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 교수님 오셨지만은 한밭대 그 진흥형 기계사업단이나 또는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금속 가공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뿌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시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런 그 기업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뿌리 기업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집적화 단지 같은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인력들이 또 기술 인력들이 이쪽을 선호해서
이 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사장님은 이쪽 뿌리 산업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5년 차. 오래되셨네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전공을 하셨습니까? 사회 나와서 배워가지고 저는 창업을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고를 나왔고요. 예. 대학은 이제 공대를 나와서 예. 이쪽 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영세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R&D 투자도 못하고 시설 투자하기도 어렵다. 예. 이게 대부분이 인식하고 계신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예. 뭐,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예. 관이나 TP에서 좀 예.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지역 업체도 사실 이쪽 그 금형 금속 가공 분야 그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업체 특성도 그렇고 또 기술적 전문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대전 지역의 그 업체들은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큰 이제 제조업체들이 기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내 일감을 확보하는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영세성을 탈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2011년부터 대전시와 TP 그다음에 대학의 이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 좀 많이 자신감도 회복했고, 실질적으로 한 5년여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도 한 2배 이상 거의 이제 증가가 했고, 인원도 많이 이제 충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그 기업들이 이제 자부심도 많이 고취가 됐고, 좀 자신감을 좀 많이 갖고 회복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형하고 금속 가공 산업은 사실 아까 그 민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당히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기계화, 자동화가 많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 3D 업종이다 이런 분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클린화 또 고도화 정밀화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산업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업체들이 그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서 저희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일감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는 노력도 같이 아울러서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또 그 일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영향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편 원장님, 네. 이제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네. 이쪽 그 뿌리 기업도 예를 들면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고도의 그 기술의 발달과 부응해가지고 어떤 그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그 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3D 업종은 억울하다. 사실 편견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을 전공했지만은 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품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자의 부가가치가 반도체를 통해서 이 여러 분야에 뭐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전장 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부가가치를 오고 있는데, 그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힘든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이 온갖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약품서부터 그다음에 금속. 그렇지만은 처리를 문제없이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보고 뭐 3D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첨단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뿌리 산업에 특히 금속이나 이런 쪽이 백업이 안 돼서는 전체적인 마지막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대전에 있는 이 기업,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갖다 관련된 첨단 부품을 그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같이 결합된 그런 부품이 차량의 구동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러한 실효성이 필요한데 그쪽 부품에 대한 설계를 통해 가지고 현대 장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관련된 기업들이 나름대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는 과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니고 대전시는 이제 국가인데 지방 정부 아닙니까? 어떤 거를 도대체 해가지고 이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사실 모든 기업의 최종 정착점이 일단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은 사실 결국은 기업이 규모가 영세하다는 거는 결국 매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영세하다는 얘기는 물론 사람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련된 기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력 양성 쪽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요인이 되는 거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듣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문 과장님. 예. 문 과장님 이제 대전시에서 이 대전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예. 대전시 경제 구조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뭐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뿌리 산업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 뿌리 산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육성 방안이나 발전 방안에 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이 약하고 또 뿌리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조업 어떤 기반도 약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형 제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다양한 정부의 그 지원 사업들로 인해서 또 출연연 이런 데서 단순히 연구개발만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 뿌리 기업들의 어떤 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뿌리 기업, 지역에 있는 뿌리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제조 업체들에 대한 수요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되어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전 지역 외에 대형 제조업체들의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 거고 또 정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뿌리 기술에 대한 수출 또 해외에 있는 그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 수요와 기술의 그 만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부 시책이라든지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뿌리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뿌리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정부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그 관련되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5개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 뭐 지원 사업부터 비롯해서 뭐 단위 사업으로 한 15개 정도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정도부터 만약에 시작했다면 지금 저희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좀 축적할 수 있었겠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고 또 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금속 가공 산업을 선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한밭대나 한남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뭐 지역에 있는 뿌리 기업들의 그런 기술 혁신을 위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단순히 이 어떤 1인이나 2인의 또 많은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손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뭐 3D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그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공장 지능화라는 차원에서 공정 개선과 더불어서 상당한 정도의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뿌리 산업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시화나 반월 그 안산에서 그 집적화 시설을 위해서 거기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커지니까 지역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예산인가 거기서 거부해서 아직도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도 있고 뿌리 기업이 마케팅의 문제도 있고 시설을 집적한다는데 아니면 현대화한다는데도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정확히 현안을 좀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 과장님은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예. 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 TP 원장님, 편 원장님께서는 이제 TP에 그 관여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만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으로 또 참여를 하셨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TP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뿌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 산업이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예.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뿌리 산업도 그 특히 뭐 금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첨단 산업과 같이 연계돼서 상당히 움직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그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쪽에 특허 쪽에 대해서 전방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허가 확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큰 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런 케이스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허 쪽을 강력하게 저희들은 지원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산업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은 기업의 그 매출액으로 성장 주기를 보면은 한 50억 정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업을 창업해서 업체 개수당. 네네 예. 그 한 50억 정도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50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 규모도 잡히고 약간씩 이제 안정이 돼가고요. 100억 정도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작은 기업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대표 기업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그 왜냐하면 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선 물건을 사주진 않고 나름대로 활동을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내하고 국외로 이제 나눈다라면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내에 납품하는 이 우리 기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쪽 마케팅이 더 상대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결제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부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 수요처럼 많은 것이 그 일본 쪽은 좀 약간 좀 이 금융 쪽은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본 쪽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 시간차도 있고 이 기업 기술을 좀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 저희 테크노파크가 관련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백업할 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로 볼 때는 그렇게 맨파워를 쓰지 않고도 사실
커뮤니케이션만 제대로 백업을 연결해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력 양성이라 그러면 약간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키우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정부도 있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갖다 고도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 강사라든가 이 교육하는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고도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련된 기업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돼야지만 이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전 테크노파크도 이제 사람이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직에 대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도 기업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사실 지원하는 일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저희 지방정부는 대전시는 저희하고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중앙 쪽은 아무래도 한 단계 건너기 때문에 되게 경쟁체제로 사업을 수주하는데 이러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경쟁을 우리 민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학교나 이런 연구소 쪽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대전에 사업을 끌어와서 그 자금으로 이제 기업들을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쪽이 저희들이 일단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사회 조직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우리 이사장님 사업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예. 그럼 지속 가능성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업체 나름대로 예. 이게 외부 지원이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예. 자율적인 예. 자구책 마련이라고 할까? 예. 결국은 수익자 부담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적자 생존의 예,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경제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본인 회사 포함해서 예. 관련 예. 주변 동료 회사까지 예, 예. 같이 한번 따져봐서 말씀해 예. 주시죠. 저희 협의회 회원사 중에는 수출만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영위하는 매출 한 40억에서 한 50억 규모의 고수익 사업을 계속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마케팅에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한 기업이 되겠고요.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는 대전시하고 같이 이제 대덕구 평천지구에 지금 집적화 단지 조성을 지금 계속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 말 목표로 지금 입주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집적화 단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목적은 아무튼 이제 단지 내에서 저희 뿌리기술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이제 모든 뿌리기술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일감이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일감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집적화단지 통해서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 교류와 기술 교류가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고, 지금 대전 인근 지역에 집적화단지, 뿌리기술 집적화단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먼저 선행해서 이 집적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오창, 청주, 군산, 익산, 그다음에 이제 멀게는 이제 대구 지역 일감도 충분히 저희들 이쪽 집적화 단지를 통해서 그 일감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제품 제품 개발하고 뿌리기술 관련해서 금형 개발하고 하려면 대부분이 부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구, 부산 지역도 다 광주 지역까지 다 부천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중간 중부의 대전에 이제 거점을 만들면 충분히 이제 인근 지역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국내 마케팅 부분은 이렇게 집적화를 통해서 달성을 하고요. 해외 마케팅은
대전시 테크노파크 뭐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전시회도 저희가 참여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전시회 참관 또 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2013년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달성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도 그 정부와 시의 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저희 자구 노력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는 저런 의욕도 대단하시네요.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 드리면 우리 애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그 뿌리 산업을 직접화한다는 것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문제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전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지만 예. 이제 규모라든지 또 입주업체 숫자라든지 또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뿌리 기업은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직접 단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서 사실 규모 있게 이렇게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폐수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기업 그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 다만 이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그 뿌리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공통으로 어떤 기술 개발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또 그 뿌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정부나 대전시가 공동으로 마련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뿌리 기업 직접 단지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 주신 그 뿌리 기업 지원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대전 지역 그리고 대전 인근 지역에는 그런 직접 단지라든지 또는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그 뿌리 기업들, 뿌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역시 지역의 뿌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통한 그 어떤 고도의 그 기술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 협의회나 또는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 교수님, 예. 이제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셨고, 예. 이제 사업 효과는 뭐가 있는지 예. 이 얘기를 좀 한번 그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뿌리 산업 육성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대전광역시의 중우서인 우리 그 문창룡 과장님이나 대전 테크노파크의 평광희 원장님이나 또 뭐 기업의 협의회 홍충과 사장님이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뭐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전이 열악한 환경이 전방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 전방 산업이 있으면 이게 뭔가 수급이 원활돼 갖고 어떤 생태에 구축될 텐데 이게 없는 게 단점이면서도 장점은 연구단지 특구 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아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평원장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시제품이 한 4천억 정도. 근데 불구하고 우리 대전에 수주하는 게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수익구조 모델을 창출해야 되냐. 근데 다행히도 저희 대전광역시와 TP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한밭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해서 그 신지역 특화 사업 일종으로 금융 사업을 해보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짧은 2년 동안이지만 고용 창출과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대전에는 전방산이 없는 대신에 수출밖에 없어요, 길은. 그래서 수출하면서 초정밀 가공 기술을 해야 되는 고부가치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그 일본의 마쓰다 자동차 회사에 단연간 금융 관련 근무하셨던 분을 군무로 영입해서 금융 수출 200억 MOU를 체결하고 현 진행형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가 조금 2년간 했던 하나의 좀 산물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대전에 이런 그 산물들이 어떤 뭔가 좀 이렇게 하나의 그 고용 창출과 어떤 그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집적화 단지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이익이 드는데 그 안에 어떤 그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뿌리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속가공이나 금형이나 관련 기술은 아주 그 기계가 비쌉니다. 이런 기계를 소규모 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건 없고요. 이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가공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평론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마케팅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그 팔로 개쳐 그리고 그 고유의 브랜드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삼각축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대전광역시의 금속광 주력 사업과 경쟁력권에 저희 그 지능형 기계 산업 하면서 단순히 기업을 지원해 주는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아까 말씀 주셨던 인력 양성도 그렇고 어떤 리콜형 교육이라든지 또 홈닥터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기업들이 공정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마 이것이 2, 3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지금 매출액 제가 파악으로는 연간 20%씩 증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보면은 아마 괄목하게 지금 소규모 기업도 10억 미만의 기업들이 근 4,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추측이 되고요. 아마도 이것은 저희 대전광역시나 TP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게 생각되고요. 또 그간 또 많은 게 도와주셔서 아마 우리 대전 뿌리 산업이 지금까지 좀 어떤 첨단으로 가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자리에도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 원장님, 네. TP에서 관여하고 있는 그 이런 사업단들이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사업단이 꽤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단끼리의 협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네. 예. 그게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일단은 한밭대하고도 저희 그 조직의 로봇센터하고 뿌리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문 과장님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그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쪽도 저희들이 사실 뿌리산업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라는 게 용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파이널 최종 제품을 갖다 불량률 없이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다 백업하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정부출원연구소가 많은데 대전에 항상 정부출원연구소가 많아가지고 기술도 개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에서 나오는 물량도 우리 대전 기업들이 수주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떤 중간에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나 그게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기술적은 아니지만은 저희 대전 TP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도 뭐 전혀 그러한 협의체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협의체 활동하는 어떤 그 시간을 들여서 서로 만나는데 그 활동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질이 문제고 그다음에 목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고 네네. 우리 홍춘강 이사장님, 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뭐 소득을 좀 거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대전시나 TP에 아니면 또 사업단에 예.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십사 예. 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예. 뭐 건의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건 공개적인 거니까 예. 뭐 대답하시면 도장 찍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들 수건 사업이 이제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전시에서 열심히 잘 추진해 주셔서 지금 뭐 2018년 이제 대전시 계획은 2018년 말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는 가능하면 2017년 말로 한 1년 정도 계획을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건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쪽 이제 평촌지구가 그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타 일반 산업단지 대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대전시 관계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1차, 2차 뭐 수정안을 계속 내고 있지만 현재 그 일반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뭐 한 30% 이상이 그 분양가가 높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일반 산업단지 수준에서 분양을 해주실 수 있어서 영세 기업들이 이제 그 입주를 이제 쉽게 현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따른 초기 경영 애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그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산업 단지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저희 뭐 기업들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해보면 현재 분양가 계획되어 있는 분양가 수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입주를 들어가고는 싶지만 그 주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그 일반 산업단지 기준의 그 각종 혜택들이나 분양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구 사항이네요.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신중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수요 기업들의 그런 입장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적화 단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이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앞당기는 부분은 그 해당 일을 하고 있는 주택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이제 분양가 문제라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는 조선원가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나 이런 데서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주택 부지라든지 상업 부지를 공급을 해서 이제 거기서 벌충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상서 평촌 지구가 이제 그 뿌리산업 집적화 단지로 저희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혀 새로운 뭐 그 어떤 그 산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분양가는 일정 정도 높은 부분이 이제 예상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협의회와 그리고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상의를 하면서 주택정책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 말씀하셨는데 뿌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지역에서의 상징성 그리고 또 이 뿌리 산업에 대한 육성이 각 지역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전이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 방법은 세제 방법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신식 이슈 토론이 정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분야가 뿌리산업의 육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금형이나 주조, 뭐 표면 처리 뭐 이런 것을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뿌리산업이 활성화되고 뿌리산업이 육성돼야 제조업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신천시계 이슈 토론 진행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전경제 활성화는 대전시나 TP 또 관계자들만 관심을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시계 이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